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 채널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남현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남현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 집에서 카메라 출동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낮에는 그 김경재 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재 방송 스튜디오고요. 지금까지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특별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별 기획은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 11부까지 그 김경재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두 번 방송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그 카메라 출동 제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11부까지는 김경재 방송에서 했고, 이제 카메라 출동 시청자들을 위해서 12부부터는 카메라 출동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좀 해주실 때 우리 카메라 출동 시청자들이 그동안 잘 모를 테니까 이제 조금 앞부분엔 좀 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지금 우리 특별 기획은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입니다. 12부고요.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우리 이상로 박사님의 카메라 출동, 오늘 이제 처음 방송을 카메라 출동에서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이 가상 자산의 미래 투자 전략,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이해, 또 미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가상 자산 미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로 박사님하고 카메라 출동해서 계속 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분인데 시작해 주시죠. 그 오늘은 그 가상 자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주식 시장, 전 세계 그 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 이 투자 대가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가들. 네네네. 뭐 워렌 버핏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워렌 버핏, 또 제임스 로저스, 또 이 뭐 소로스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캐서린 그 우드 여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그 어떻게 전 세계 그 자료를 좀 보면서 할까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좀 올려주시면. 이 사람들이요.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 소로스고. 소로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짐 로저스, 그다음에 캐서린 우드, 이렇게 전 세계 그 4대 이 글로벌 그 자산 그 투자 귀재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익숙하지요. 지금 그 첫 번째 이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요. 현재 연세가 93살입니다. 대단하시네. 아직도 뭐 햄버거 드시고 아주 뭐 정정하십니다.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양반이 보니까. 이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투자 전문 회사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 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어렵지만 미국도 매우 지금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최근 그 이 가치 투자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그 가치 투자의 원조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워렌 버핏이 지금 그 약 투자 손실을 57조를 투자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버핏도 57조 손해를 봤어요. 그 버핏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때 57조, 버핏도 57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그 지금 그 약
우리 한화로 네. 160조 원을 가지고 네. 그 자산을 가지고 지금 투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워런 버핏 또 여기 조지 소로스 예, 소로스 이 양반입니다. 네, 유명한 네, 네, 네. 헤지펀드의 대감도 양반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짐 로저스 짐 로저스. 네. 이 여성분이 이분이 짐 로저스죠. 네네. 네. 그러면 여자가 캐시 우드입니까? 네, 이분이. 캐시 우드. 예. 네. 뭐 캐시가 현찰이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우드가 제가 좀- 나무잖아. 그래서 이 돈나무로 한국에는 많이 돈나무 언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여자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경제, 우리 네. 한국 경제 포함해서 지금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이 투자 손실을 워런 버핏도 57조 원을 받습니다. 그 도사도 57조 손해를 네네네.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략가들이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그 어떤 선한 분들이냐, 네. 그 아주 우리 국가 사회, 우리 세계 사회에 네. 이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한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냐, 네. 그 건실한 투자자이면서 네. 악마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악마. 악마. 네네. 그래서 이게 건실한 진실한 투자자와 네. 그 악마와의 그 관계는 네. 그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예. 겁니다. 투자냐 투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네네. 투자자와 악마와의 그 관계가. 네. 네. 이 재밌습니다. 네. 이 워런 버핏이 네. 지난 5월에 네. 금년 5월에 5월에 금년 5월에 이 블리자드라는 그 게임 게임자 업체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블리자드 그렇습니다. 사는. 네. 이 게임 업체에다가 투자를 1억 불을 했어요. 네. 아니 10억 불 했지 10억 불. 제가 1조 알기로는 원이니까. 블리자드사가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유명한 맞습니다.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블리자드라는 그 게임 회사를 네. 워런 버핏이 10억 불, 1조 원을 1조 원을 투자를 하고 네. 조금 있으니까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네. 그 블리자드를 인수를 해버렸어. M&A를 했어요. 머지를 해버렸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네. 그러니까 버린 버핏이 1조 원가량 투자를 한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지를 했습니다. 인수해 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은 네. 1조 원 가지고 네. 한 4조 원 벌었을 거예요. 예. 그 악마지 사실은요. 악마야 악마. 네. 그래서 우리 네. 워런 버핏은 뭐 네. 이 가치 투자 네. 그 미국의 그 애플사 있잖아요. 네, 애플이요. 네. 애플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BOA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네. 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코카콜라 주식도 많이 갖고 코카콜라도 그 다음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은 네. 이 브루 칩만 그 가치 투자를 네. 해서 지금 엄청난 그 돈을 벌었지요. 우리나라 회사에도 몇 개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 네. 네. 그 워런 버핏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적인 투자자 능력뿐만 아니고 네. 그 악마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런 버핏이. 그래서 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이 워런 버핏의 그 이면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버핏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반응들을 갖고 있어,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 선한 그 투자자로. 예, 선한 투자자로.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반대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평가가 상반되는 네, 그런 네, 걸로 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버핏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 조지 소로스. 이 소로스도 그 나이가 93세예요. 같대. 예. 워런 버핏. 나이가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조지 소로스도 네. 그 엄청난 그 이 해치 펀드 펀드죠. 운영하는 네, 유명하죠. 네. 그런 그 전략 투자자잖아요. 네. 이 워런 버핏이 이제 그랬듯이 이 조지 소로스도
그 악마 같은 그런 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조지 소로스한테 잘못 걸리면 네네. 예. 엄청난 그 손실을 뭐 볼 수밖에 국가를 없고요. 상대로 네. 그 투기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소로스 아닙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당한 게 영국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그 조지 소로스, 네. 이 3대 그 전 세계 그 투자 네. 전략 투자자가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죠. 네네네. 짐 로저스는 이제 이 두 분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아래예요. 아래군요. 그러니까 한 네. 80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네. 예. 이 짐 로저스가 네네. 그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지금 그 전 세계 경제가 네. 완전 그 약세장 침체기로 이제 빠져 이분이 전망하기를 네. 지금 현재가 약세장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분이 네. 그 대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 투자를 해야 한다. 네. 네. 그 미국이나 네. 뭐 중국, 일본, 한국 말할 것도 없이 전 네. 세계가 네. 이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팽창. 네. 이 통화 공급 확장, 팽창으로 인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그 해지를 할 거냐? 네.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네. 그 투자 수단이 금, 은, 식량, 이번엔 좀 실물 쪽에 강하죠. 네. 농지 뭐 예, 이런 예. 거라고 네. 이제 자원 그, 실물 쪽에 강합니다. 예. 이짐 그 로저스는 짐, 그, 예. 그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주식 시장이 그 금년 말이 아니고 네. 내년 중반까지 침체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겠는가? 회복이 적어도 앞으로 2년 이상을 네. 지나야 회복기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네, 네. 진단이 많습니다. 네. 네. 짐 로저스도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그 해지하는 전략이 네. 금과 은과 이 식량, 네. 농지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번엔 실물 투자의 대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이 네. 은이 네. 이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지요? 그래서 반도체, 네. 고급 컴퓨터, 이 IT 관련 기기에 네.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컴퓨터- 저항이 적다는 거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컴퓨터 뜯어가지고 금만 채취하는 사람들 많아. 그 회로 기판에. 도시 금광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짐 로저스가 주장하는 금, 은, 식량,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이 경기 침체 또 네. 이 인플레이션 대비 이런 거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성분이 네, 캐시 캐시 우드라는 분. 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한 지금 60 대 후반인데 이 여성은 뭐 그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이 가상 자산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 캐시 캐시 우드가 우드가 가상자산 투자를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가상 자산 투자에 네. 그 전 세계 그 이 악명 높은 투자자가 캐시 우드와 네. 그 마이클 세일러, 일론 머스크, 머스크. 예, 예.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예. 비트코인에다 엄청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잭 도시 이게 그 전 세계 이 워렌 버핏은 아주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아주 대비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캐시 우드, 마이클 세일러,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여기 그 잭 도시 이 4대 네. 그 전략 투자자 네. 특히 이 가상 자산 네. 이 가상 자산 그 이 시장을 사실 몇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손이군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래서- 좌지우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미들이 가상 자산 투자할 때 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하고 투자. 네. 미래- 캐시 우드나 그다음에 네네네네. 그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료로 갈까요? 장을, 다음 자료로 갈까요? 예, 넘겨주시면 제가 그러죠. 두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그러죠, 합니다. 그러죠. 네. 네.
아, 두 사람 더 있네요. 네, 한 사람은 그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그 제임스 사이먼스. 예. 네, 그 이 제임스 사이먼스를 사실 네. 우리 미래 가상자산 투자 전략가들은 네. 잘 그 분석을 해보셔야 돼. 그래요? 이분이 수학자인데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미국의 네. NSA 내셔널 시큐리티 국방안보국인가 그런 뭐 감청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네. 예. 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네. 국가안보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산하에 그 디펜스 어널리시스 인스티튜트 포 디펜스 어널리시스라는 연구소 예. 그 홍릉에 지금 그 한국 국방연구원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한국 국방연구원이 영어로 네. 코리아 인스티튜트 포 디펜스 어널리시스 아, 네네. KIDA 카이다 이렇게 읽거든요. 네. 카이다. 그 카이다하고 똑같은 연구소인데 아, 이 국방연구소에서 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네.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 해독하는 네. 그런 그 전문가입니다. 네. 그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하려면 그 수학에 능통해야 돼요. 아, 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뭐 MIT에서 수학학과를 네. 졸업했고 박사과정도 수학으로 박사를 했고 네. 그 NSC 산하 그 국방연구소에서도 그 암호 알고리즘 해석을 수학적인 네네. 알고리즘 가지고 한 분인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경영 쪽에 그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자기가 배운 그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기반 네. 수학 통계 기반의 네. 그 이 주식 투자, 자본 투자를 네.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 해서 네. 그 주식 투자를 그 수학 통계 기반으로 하는 걸 우리가 계량 경제학, 퀀티타티브, 네네. 퀀트 경제학, 네. 뭐 퀀트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그 학자가 그 계량 경제학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그 수학 통계 기반 그 알고리즘 개발을 이 사람이 네. 해가지고 네. 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 여기 30년간 그 130조 원을 벌었어요. 야. 30년간 130조. 연평균 66%의 연평균 수익률.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우리 그 이 증권 시장에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가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네. AI 기반 그 투자 지원하는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 그거를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피니트. 그 피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피니트. 그 피니트의 그 CTO 그 이 책임 기술 그 하는 분이 이 박재원 박사인데. 박지원 박사. 네네네. 지금 이 피니트가 네. 지금 개발한 그 인공지능 기반 그 투자 그 증권 거래 그 네. 서비스하는 솔루션 이름이 파워맵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맵. 네, 파워맵 파워맵. 서비스. 네네. 네. 이 파워맵 서비스를 아마 지금 국내 주요 증권사가 한 20개 있거든요. 네. 무슨 뭐 한국투자증권, 무슨 KB증권,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이 증권이 한 네. 한 20개 있는데 네. 20개에 거의 다 네. 이 파워맵 솔루션이 다 들어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 키움의 영웅문 5S 또 5 영웅문 4 이런 그 투자자 그 서비스하는 네. 그런 그 증권거래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파워맵이라는 솔루션이
서비스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국내 그 증권사의 이 파워맵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투자 그 컨설팅하는 서비스가 석권을 했다. 이렇게 이분이 박지원 씨입니까? 이 얼굴 여기 나와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박지원 주 피니트. 네. 이 박재원 박사하고 네. 그 최재현 박사 둘이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네. 그 이 파워맵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한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파워맵 솔루션을 네. 국내 코스피, 코스닥에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미국의 나스닥, 뭐 중국의 차스닥, 네. 일본, 네. 뭐 이 홍콩, 네. 뭐 전 싱가포르, 전 세계에 네. 증권 이 증권 시장에 이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파워맵. 론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되면 네. 바로 유니콘 기업으로 네. 바로 갈 겁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뭐 회사 가치가 네. 상장하기 전인데 회사 박지원 가치가 이분은 수학자입니까? 컴퓨터 공학 박사예요. 컴퓨터 공학 박사. 네. 네. 그 인공지능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네. 이 증권 금융 이런 네. 금융 공학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금융공학, 있는데 네. 네네. 그 IT 기반의 이 증권 거래 시스템 솔루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네. 아주 전 세계적인 수준, 그 아주 네. 출중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그 파워맵 솔루션을 제대로 그 신뢰성, 네. 정확성, 또 성능 뭐 등등 이런 거를 확보해서 서비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 허버트 사이먼이 미국에 있다면 네. 한국에도 이 닥터 박이 있다. 닥터 최가 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이 앞으로 한 10년 아니 5년 내로 유니콘 기업으로 갈 네. 것 같아. 제가 볼 때. 네. 왜냐면 국내 증권 거래 솔루션에 네. 이 파워맵이 그 석권을 했기 때문에 그 증빙이 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증권 시장, 이 금융 시장은 네.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맵이 시장을 석권했다는 거는 네. 그 신뢰성, 네. 정확성, 그다음에 이제 성능 품질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 지금 제가 전 세계의 이 증권 투자 전략의 그 대가들. 귀재들을 네, 제가 네. 소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은 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하여튼 최대한 쉽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 이 블록체인, 블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빌딩을 지으려면 네. 빌딩 블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시멘트 블락. 시멘트 블락을 이렇게 쌓으면 우리가 아파트도 되고 뭐 빌딩도 되고 뭐 하여튼 개인 주택도 되고 네. 그 다양한 목적으로 그 빌딩 블락을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네. 그 블락을 체인 같이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우리가 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다. 우리가 빌딩 블락 네. 하면은 하드웨어를 하드웨어죠. 빌딩 네. 블락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가상 자산의 기반 기술인 네. 기반 기술 네네. 이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네네. 잠깐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니까 갑자기 좀 그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경재 방송에서 지금까지 특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 기획은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11부까지 했습니다. 12부 오늘부터는 요것은 우리 카메라 출동 시청자들도 너무 중요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카메라 출동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시지 말고요.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상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이니 뭐 그런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지금
대가들 소개도 있었고요. 여러분 좀 많은 그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의아하지 마시고 원래 그 김기자 방송에서 하고 있던 걸 이제 12비부터 카메라 출동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미안합니다. 네네네. 예. 네. 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 그 가상 자산 네. 그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소프트웨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의 그 개념이 네. 무슨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뭐 4, 5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옛날에 나온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만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네. 우리가 분산 원장 기술 네. 그 DLT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아, DLT 디스트리뷰티드. Distributed Ledger 테크놀로지, Technology DLT 우리가 분산 원장 기술. 네. 이 블록체인의 그 핵심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네, 분장 원장 기술. 네. 그래요. 이 원장, 레저라는 말은 우리가 그 재무 회계를 하면 네. 북이 있지요, 북이. 네. 원장이라는 말 그때 쓰잖아요. 네, 네. 그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시산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네. 만들고 대차대표도 만들고. 대차대조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 원장 기술을 네. 이게 그 우리 그 소프트웨어로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장을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 다 디스트리뷰티드 분배, 네. 배포를 하는 그러니까 거지요. 너도 가지고 있고 원장을 그렇습니다. 너도 갖고 있고 모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부를 다 똑같이 똑같은 장부를 들여다본다 이거죠. 그렇죠. 동시에 네. 그 그러면 서로 체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장부가 틀렸으면 왜 너는 틀렸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분산 원장 기술이 바로 네. 이 블록체인의 그 핵심 핵심이죠. 기술이고 네. 저기 이 블록체인을 그 도입하고 그 블록체인의 그 블락이 있잖아요. 물론. 네. 블락이 사실은 그 여기 분산 원장이거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분산 원장이 전 그 이 이용자 사용자 네. 그 블록체인에 그 가입한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그 블락이 전파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블락을 그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모든 가입자들이 그걸 그 승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 proof of work 워크. 네네 그 증명 작업 증표 오브 워크. 예. 네, 작업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네. 이 작업 증명을 하려면 네. 암호를 그 문제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원장과 같이 주거든요. 네. 그 암호를 누가 제일 먼저 푸느냐에 따라서 그 원장의 그 프리즌을 하는 그 투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어려운데. 그거 좀 아니, 설명을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을 좀. 예. 조금 이따 조금 더, 이따가? 네네. 더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네. 그 블록이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겁니다. 네. 블록체인에 계속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체인이라면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네네네.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그럼 연결되는 한 개의 거. 블록이 있고 또 다른 블록이 있고 또 다른 블록이 이걸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조금 야. 이따 이제 제 그림으로 네네네. 설명을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블록체인의 그 원장이 뭔지 네. 또 그 작업 증명이라는 말이 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 증명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보상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인센티브를 뭐로 주는 거냐면 코인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주고 이더넷에서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로 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느냐? 네. 그 프루프 오브 워크 프루프 작업 오브 증명을 한 사람. 한 사용자 또는 사람. 우리가 유저 네. 또는 가입자, 서브스크라이버 또는 딴 말로 우리가 그걸 노드라고 그래요. 네.
그 노드는 이제 그 이 작업 증명에 참여하는 노드가 있고 네. 작업 증명에 참여하지 않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이 작업 증명 노드와 멤버 노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할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작업 증명을 하는 건 아니군요. 모든 사람이 하면은 그 이 오버헤드 네. 그 이 작업 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네.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편법이지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이 뭔지, 네. 레저 원장이 뭔지, 또 작업 증명 그 POW가 뭔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데 한 노드에만 줘야 되는데 네. 여러 노드에 줄 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을 그 해서는 안 된다. 그 더블 스펜딩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그죠? 네. 자, 우리가 하여튼 이 블록체인이 뭐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 A와 투자자 B가 있고 이 분산 원장이 여기 그 가입된 모든 컴퓨터에 네. 모든 그 이 스마트폰에 모든 그 이 노드라고 그래 이거를요. 이 노드에 전부 동시에 전파된다. 자,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사람이 투자자 A고 이 사람 투자자 B에 두 사람이 이제 투자자인데 네네. 이 투자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요. 개입하는 겁니까? 무슨 아니 이게 투자를 해야 참여할 수 있죠. 투자를 해야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하나의 블록, 요즘 한 개 1블록이다 이겁니까? 지금 한 아니, 개의 그러니까- 블록? 단위 블록입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이 네. 블락이라는 개념은 네. 그 트랜잭션 거래 일련의 거래의 집합을 네. 우리가 블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련의 트랜잭션 거래의 합을 네. 집합을 우리가 블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네. 그 거래가 초에 뭐 한 개씩 생긴다, 네. 10초에 한 개씩 생긴다, 뭐 이러면 보통 네. 10분 단위로 한 블락으로 끊어요. 10분 단위로 한 블록씩을 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10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요거 한 블록. 그다음에 또 그다음 10분 또 한 블록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다. 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블록이 모든 그 노드에 예. 전부 동시 전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럼 그걸 블록을 받은 그 노드들이 그 작업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분 동안에 이루어진 그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을 로드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한 개 블록에 참여한 사람. 한 개 블록을 네. 그 10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블록으로 블록. 묶어서 네. 그거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저 컴퓨터 있잖아요.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예. 그 노드에다 동시 전파를 해요. 예. 그럼 그 블락을 받은 노드가 네. 그게 그냥 블락만 그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암호를 해독해야 할 문제를 하나씩 줘. 같이 끼워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보통 시간이 뭐 한 10분 걸린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작업 증명을 성공을 그 노드들 중에 하나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네. 암호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노드에다가 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그 비트코인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 네. 그 코인을 처음에는 뭐 50개를 주다가 네. 25개로 바꿨다가 또 12.5개로 바꿨다가 네. 계속 이렇게 줄여왔거든. 4년에 한 번씩. 네. 제가 네. 이따가 그 논리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은 그 작업 증명에 참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코인으로 준다. 누가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 어떤 투자자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코인을 주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채굴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그겁니다. 결국 채굴 한다는 거는 이제 개념 유제가 좀 잡히는데 이거 아닌가 좀 잘못됐다면 좀 교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채굴 그래서 네네. 광산에서 뭐 캐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뭐 마이닝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들고 보니까 10분 단위로 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10분 단위 보통 10분 단위면 한 개의 블록. 네. 그다음 또 한 개의 블록. 그렇죠. 또 여러 개 블록이 그 이제 블럭이 만들어질 때마다 네.
코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이제 그 블록이 제대로 됐는가, 이게 잘 원장 관리가 됐는가를 이렇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검증하는 데는 성공하는 사람에게 코인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코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코인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것이 마이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굴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군요. 네.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그렇죠. 암호를 해독하고 네. 그 암호를 해독해서 지금 이 원장이 제대로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장이 이상 유무가 아니고 네. 그 암호 해독을 할 네. 문제를 만들어서 블록과 같이 던지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암호를 네. 그 노드가 해석을 하려면 예.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써야 돼. 그래서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뭐 그런 게 그렇죠. 그거군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찾는 놈이 임자예요. 네.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찾으면 네. 그 블록이 그 블록체인에 추가가 되면서 원래 있던 체인에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하던 일은 전부 무효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마이닝 절차를 제가 조금 책도 이따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워. 맞아. 근데 오늘 그 교수님 설명 드리니까 너무나 명확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이 분산 원장 기술 네. 또 이 작업 증명 네. 또 이 뭐 여기 인센티브가 뭔지 네. 인센티브를 받는 거를 우리가 마이닝을 해야 받는 건데 그 마이닝이라는 말이 네. 특정 주어진 문제 암호 해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암호 해독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요구가 돼.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 컴퓨터 마이닝을 했는데 네.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공장형 마이닝 그 센터를 만들어야 공장형. 경쟁력이 네. 있어. 네. 경쟁력이. 네. 지금 공장형 마이닝 그 센터들도 네. 그 채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채굴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즉 네. 그 주어지는 그 암호 해독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졌고, 네. 또 채굴해봐야 네. 그 비트코인을 옛날에 50개 주다가 네. 25개 주다가 쭉 네. 줄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제로 0. 뭐 몇 개 받거든요. 네. 그 해독해봐야. 네. 그러니까 이제 채굴이 돈이 안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럼 채굴이 돈이 안 되면 채굴을 안 하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 논리가 그겁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 다시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다음은 그 블록체인 기술 다음 자료 넘어갈까요? 네네네.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네. 그 일련의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네. 그 블록을 이제 전 노드에 이 전파 확산을 하고 네. 그 노드들이 그 마이닝을 통해서 그 암호 해독을 하면 제일 먼저 한 그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네. 그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합니다. 네. 그 추가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네. 보시면은 이제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트랜잭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여러분들 그 ATM기 있잖아요. 은행 그 오토매틱 텔러 머신 그 은행 현금 지급기 예, 앞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뭘 합니까? 뭐 현금 인출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버튼 누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얼마 인출하시겠습니까? 뭐 5만 원권으로 하겠습니까? 뭐, 예, 뭐 만 물어보죠. 원권으로 예. 그 일련에 하나하나가 전부 트랜잭션이에요. 예. 아니 그 여러 개의 이벤트를 합쳐서 우리가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트랜잭션이라는 말은 이벤트의 집합. 을 우리가 트랜잭션, 거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 거래의 집합을 철수가 한 거, 영희가 한 거 뭐 등등
그 10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블락으로 묶어. 네. 블락으로 묶어서 그거를 전 그 이 가입자 전 노드에다가 이제 해서 네. 아까 작업 증명이 되면 네. 그 작업 증명된 블락을 네. 블록체인에다가 어떻게 그 추가하는지를 네.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블락 1, 블락. 그 다음에 블락 2, 네. 블락 3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 보세요. 그 블락 1에는 첫 번째 그 트랜잭션이 일어난 트랜잭션들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 있잖아요. 네. 트랜잭션이 하나가 아니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갑니다. 네. 한 블락에. 그다음에 그 다음번 그 두 번째 블락을 보시면 첫 번째 블락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블락 안에다가 집어넣는. 카피를 해서 두 번째 블락에 집어넣어 버리는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 그 10분 동안에 일어난 거래, 트랜잭션 전 세계 그 네. 블록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다 네, 잡히는 네, 네. 그 거래를 전부 네. 두 번째 블록에다가 집어넣어.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을 보시면 네. 세 번째 블록은 두 번째 블록을 또 카피를 해서 또 또 카피해서 거기에다 집어넣어 버려. 네. 그래서 체인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군요. 네. 그래서 체인이네. 그래요. 네네, 이 연결하는 방법을 예. 그 우리가 그 컴퓨터 전문 용어인데 소프트웨어 전문 용어인데 네. 그 해싱이라고 그래. 그거를 해싱. 뭐 어떻게? 해싱. 해칭? 해싱. 해싱. 네. 네. HASHING 네. 해싱. 네. 해싱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색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네. 0001번지에는 뭐 예. 그 망치를 넣어놓고 0002번지에는 톱을 넣어놓고 뭐,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톱이 있는지 망치가 있는지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어드레싱이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가 색인 인덱싱이라고 그래. 예. 그거를요. 색인 또는 그 어드레싱을 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그래. 해시 함수. 네네네. 그 해시 함수를 하여튼 그 이 인풋을 해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네. 고정된 아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게 고정된 번지잖아. 네, 그래서 네. 색인이잖아요. 네, 네. 그 어드레스 값이 주소 값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탁탁 찾아지게 돼 있어요. 해시 값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그겁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체인과 체인을 블록과 블록을 체인으로 엮는 거를 예. 해시 함수에 의해서 해시 함수에 의해서? 해싱 어드레싱이다. 해시 어드레싱. 네. 해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해싱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그 뭐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야. 네. 여러분들 그 함수야. y는 이꼴 fx 그러면 x 값이 뭐면 y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그렇죠.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네. 그죠? x가 얼마면 y가 얼마인지, y가 얼마면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걸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그래. 해시 함수다. 그거에 의해서 네.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그 체인을 만들어 갑니다. 네. 예. 자, 되게 쉽지,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블록이 승인이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블록체인에다 그 블록을 추가해야 되잖아. 네. 보세요. 이 블록이 모든 노드에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15,000개 노드에 이게 카피 복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은 5,000개 노드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네. 지금 오늘 내일 15일에 네. 그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예. 즉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네. 지난번에 POS Proof of Stake 스테이크라는 말은 이코티 예. 지분이라고 그래요. 네. 지분을 많이 가진 그렇죠. 사람이 네네. 지분 증명 방식으로 지금 그 이더리움 또 바꾸는 거죠. 네네. 왜 바꾸는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네.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기술은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네. 그런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네네네. 새로울 거 없다. 그러면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성능의 문제, 이 퍼포먼스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세요. 네. 노드가 15,000개면 15,000카피의 네. 그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네. 네. 모든 노드가 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그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낭비죠. 바보들의 네. 행진이지, 그지요? 그 검증한다는 거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 자기 거 상관없는 장부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 말하자면. 그럼 보세요. 전 네. 세계에 이 트랜잭션이 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네.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어디에 쓸 거냐. 우리 상용화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태동한 지 우리 가상 자산이 비트코인이 2013년도에 나왔잖아요. 예.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 거의 9년이 흘렀는데 네네네. 9년 동안 이 블록체인 기술의 그 응용 분야가 성공한 게 아직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지 못했다 이거죠, 결국. 이걸 이용해서 우리 실용화, 네. 상용화해서 성공한 이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응용 분야가 예. 어느 분야가 됐건 네. 서비스 분야가 됐건 제조업 분야가 됐건 네. 어떤 우리 수산업, 농업 분야가 네. 됐건 네. 뭐 성공한 케이스 사례가 응용 있어야 케이스가 없다 이거죠. 그럼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엄청난 기술로 대단한 기술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최고의 보안 기술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자, 이 보안 기술은 우리가 아무리 시큐리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네. 아무리 높게 하면 뭐래요? 네. 헬기 타고 들어가면은 문제 그렇죠. 그지요? 네. 뚫리는 거잖아, 그지요? 아니 이 블록체인이 이 분산을 네. 너무나 많이 하면 네. 이 보안성이 높아진다, 네. 그지요? 투명성이 높아진다.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게 특정 몇몇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좌지우지할 수 네. 없다. 뭐 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단점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크지요.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네. DBMS도 이론적으로는 특정 DBMS 데이터 모델이 가장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용화, 상용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버헤드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오버헤드, 이 로드, 버든, 짐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DTL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그런 오버헤드가 너무나 큰 거지. 지금.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다른 이야기가 되실지 모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훌륭한 기술이다. 이것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정치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네. 이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국회의원 무슨 자치단체 의원들을 뽑을 필요 없이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면 A안, B안, C안 만들어지면 그거를 국민들, 시민들한테 직접 이해시키고 투표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꼭 그때 이용해야 되느냐? 아하.
블록체인 기술은 이 오버헤드가 커서 네. 이용할 수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것조차도 실용화,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차라리 거기에 맞는 네.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 네.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네. 훨씬 더 투자 대 효과, 네. 비용 대 효과가 높지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진면목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 그래요. 교수님 지금 거의 뭐 한 50분 넘었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조금 더 하시고 한 싶을까요? 페이지만 더 하고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쉬시겠어요? 그래요. 다음 자료로 갈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이 블록체인의 이 아키텍처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아키텍처를 이제 크게 네. 세 가지로 또는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 센트럴라이즈드 블록체인 중앙화라는 아키텍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 스타스 별 같이 보이잖아, 네. 그지요? 집중되어 있네요. 제가 네. 가운데 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이 스타형의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또 있어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분산이 이거야말로 분산이라 디센트니까 탈중앙화라는 표시 그렇죠. 우리 말로는 탈중앙화야. 탈중 우리나라 번역하면 그렇죠. 네. 디센트럴라이즈드. 네. 이 탈중앙화를 보면 결국 그 스타 별 모양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집합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여러 개 모인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센트럴라이즈드가 여러 개 모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센트럴라이즈드보다는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파워, 권한 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임파워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저쪽 디스트리뷰티드 레저스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하고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하고 뭐가 다르냐면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서로 전부 이렇게 메시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트워크형이 아니잖아요. 스타형이지, 그지요?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스타형. 디센트럴라이즈드 스타형. 예, 네, 예. 여기 디스트리뷰티드는 전부 메시형이야. 메시형. 모든 노드가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네. 그럼 자, 효율로 보면 스타형보다는 디센트럴라이즈드보다는 디스트리뷰티드가 효율이 떨어지지. 떨어지겠죠. 네.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거 돈 많이 들 것 같지 않아? 이 바보들이 하는 거지. 그지요? 이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효율을 따지면 효율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이네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레저스, 우리가 분산 블록체인 아키텍처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또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퍼블릭, 퍼블릭이라는 거. 퍼블릭. 이 퍼블릭이라는 거는 이 노드의 사용자가 노드예요. 노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노드가 사용자인데 사용자를 익명으로 어너니머스 익명으로 관리하면 우리가 퍼블릭 이렇게 퍼블릭이 되는 거죠. 퍼블릭이 얘기를 하고 이 사용자가 익명이 아니면 실명이면 우리가 프라이빗이라고 해요. 이 사용자가 익명이냐, 사용자가 실명이냐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뉜다. 저기 이 퍼블릭은 책임성이 떨어지겠지, 그지요? 그렇겠죠. 네. 익명이면은 지금 인터넷이 실명제가 아니고 만약에 비실명제면은 댓글을 막 올리잖아요. 책임감이 없지. 그치? 욕도 막 하고.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 프라이빗 이 디스트리뷰티드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인 경우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참여자들, 그렇겠죠? 사용자들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지요? 자,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아키텍처를 이해 못하면
우리가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미래 그 가상 자산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판단 못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뭐냐? 네. 이더리움 그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뭐냐? 특히 지금 뭐 POS로 가는 그 이 포크를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지.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POS라고 네. 작업 증명이 아니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지분 증명 했을 때.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잘 우리가 보셔야 돼. 우리가 서비스나 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네. 반드시 이 아키텍처 기반의 접근을 네.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근 1시간여에 걸쳐서,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 이남현 교수를 모시고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네. 13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